오늘 아침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탐사는 정치 깡패다. 깡패다. 그런데 뒷골목 깡패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치 깡패다.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용팔이 강목 사건.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을 대행했었다. 대행. 지금은 더 탐사 같은 곳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더 탐사하고 김의겸이 협업했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건 한동훈 장관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김의겸이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더 탐사하고 나는 협업을 했다. 그래서 김의겸과 더 탐사가 협업을 하거나 더 탐사가 혹은 자기들 뒷배가 있다고 믿고 그 뒷배가 국민의힘이겠습니까? 대통령이겠습니까? 뭐 믿을 곳은 한 곳 있지요. 그래 정치 깡패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이나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의 무단 공개, 법무부 장관 차량 불법 미행, 법무부 장관 자택 주거 침입 같은 주류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불법 행위를 이 사람들이 대행했다는 것이죠. 민주당과 더 탐사는 과거 정치인과 정치 깡패처럼 협업을 하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다. 무법천지. 무법천지. 우리 과거 역사에 이 비슷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해방정국이라고 하는 때죠. 치안 질서가 전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었던 그때 해방이 되고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한 3, 4년 동안의 그 시간 우리가 흔히 해방정국이라고 부르거든요. 서기 1945년에서 1948년까지 그 얼음의 어떤 시간들 좌파 깡패들이 몰려다니면서 보수 우익 인사들을 협박하고 집에다 돌 던지고 문 발로 차고 소리 지르면서 나오라고 막 협박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무법천지. 한동훈 장관의 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아마 그런 느낌 많이 가지실 겁니다. 요즘은 뭐 주말 주중 가리지 않고 이런 도로 저런 도로 가득 점거하고 머리에 붉은 띠 두르고 이게 전부 다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 행위. 파업 그러면 불법. 이런 말이 그냥 따라 붙지 않을 수 없는 이 저간의 이런 사태. 이러한 사태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더 악화가 되어 온 겁니다. 지금 그 고름이 녹익을 대로 녹익어 있는 겁니다. 이거 짜내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더 탐사 같은 사람들이 일국의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가서 배를 누르고 나오라고 소리치고 그 가족들을 공포 분위기에 몰아넣고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법무부 장관도 한번 당해보라 라는 의미로 왔다. 우리가 뭐 수사기관이어서 아니어서 압수수색을 하지는 못하지만 똑같이 당해보라는 뜻에서 왔다. 아니 본인들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본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더 탐사 기자들의 집에 와서 압수수색을 했지.
법무장관도 한번 당해보라고 우리가 온 거야. 이 본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더 탐사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사전에 예고했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이제 팩트에 기반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얼뜻 보이는데요. 사전 예고를 했답니다. 이게 더 탐사 측 얘기입니다. 사전 예고를 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사전 연락받은 바가 전혀 없다라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얘기를 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설사 왜 이 자동 응답 기능이 있는 전화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해서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찾아갈 터이니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 응답 기능을 남겼다고 해서 사전 예고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문 밑으로 누가 와서 쪽지를 집어넣나요? 1시간 뒤에 더 탐사 5명이 여기 몰려올 것이라고? 그게 사전 예고예요?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전 예고라니? 방화범이 내가 내일 오늘 밤 11시에 당신들 청사에 내가 불 지를 거야. 이게 예고예요? 그럼 면책이 되는 겁니까? 방화 면책? 불을 지르겠다고 미리 예고를 했으므로 이 사람은 처벌할 수 없음. 이런 게 있나요? 우리 법에? 오늘 밤에 밤 11시에 우리가 5명이 이렇게 덩치 큰 사람들이 당신네 집에 가서 벨 막 누르고 나오라고 소리치고 그다음에 앞에 배달돼 있는 물건들 다 우리가 뒤집어 볼 테니 이건 사전 예고야.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상식에 맞는 얘기를 해야죠. 사전 예고를 했으니 처벌하지 말라고? 어휴. 근데 아무튼 한동훈 장관은 그나마도 연락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형사상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더 탐사 관련자들이나 김의겸 의원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들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됩니다. 김의겸 의원이 그렇게 국정감사장에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더불어민주당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요. 국정농단이다 했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을 빗대면서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나요? 그런 얘기를 했던 그 입들 다 어디가 있나요? 그러자 지금 야당 쪽에서도 아마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니까 김의겸에 대해서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고 야당 내부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겉으로야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김의겸에 대해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어제 더 탐사가 했던 일에 대해서도 아유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그랬네요. 근무지는 기자들이 기다릴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 과천에 있는 법원 청사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원 청사에 출근하는 그 청사 내부의 어느 지점에서 기다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 집 앞을 찾아간 건 오버한 것이다. 이것을 민주연구원의 현근택 부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라디오에 가서 거기서 오버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 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 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